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 750-4. 람보르기니는 람보르기니 브랜드, 아벤타도르는 차명, 그 슈퍼벨로체는 한정판 모델. 그래서 이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라는 차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LP750-4라는 코드네임이 붙어요. 그거는 뭐냐, 람보르기니는 그 차명 뒤에 그 차의 최대 마력과 구동에 대한 그 숫자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750-4, 750마력과 4륜 구동이라 해서 750-4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 노멀 아벤타도르에 비해서 50마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2km당 1마력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죠. 사실 근데 이런 숫자만의 수치보다 이 차의 매력을 따지면 이제 일단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차를 기점으로 람보르기니가 이제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단순히 디자인적인 멋진 그런 라인보다 공기의 흐름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기존, 그러니까 노멀 아벤타도르에 비해 이 슈퍼벨로체는 약 180% 이상 다운포스가 증가를 합니다. 프론트 디자인, 그리고 뒤 후면부에 보면 리어 디퓨저, 그리고 이 거대한 스포일러 윙을 이제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다운포스가 180도 증가해요. 그래서 고속에 더 안정적인 주행감과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발휘하죠. 그리고 기존 노멀 아벤타도르랑 다르게 이 차는 LDS라고 하는 후륜 조향 구동 소프트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LDS라고 하는 부분은 이 후륜 조향을 도와줘요.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뒷바퀴를 조향을 해주는 건 아닌데,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뒷 타이어를 좀 구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일단 그 LDS가 들어가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서스가 기존 노멀 아벤타도르에 비해 좀 더 개선된 마그네틱 서스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이랑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사하죠.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일단 디자인을 보면 노멀 아벤타도르랑 달리 일단 범퍼 디자인이 틀려요. 좌우에 여기 원래 이렇게 육팔각형으로 이렇게 그냥 디자인이 나왔다가 좀 더 날렵하게 이렇게 끊었어요. 이 중앙 프론트 스포일러, 프론트 립, 이 부분이라고 하죠. 이 부분 디자인이 슈퍼벨로체에 되게 독특해요. 이게 노멀 아벤타도르는 그냥 약간 무광 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슈퍼벨로체로 넘어오면서 이게 약간 이 차체 색깔과 같은 색깔이 됐죠. 그러면서 좀 더 유니크한 느낌도 나고 좀 더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이 차가 단점이, 이 차는 주차 센서가 사실 없어요. 이만한 네모난 부분이 여기 붙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날렵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 따로 붙일 공간이 없죠. 이 번호판 가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용 번호판 가드가 없으면 번호판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범퍼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측면으로 넘어가면 노멀 아벤타도르랑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냥 사이드 스텝 부분에 이렇게 데칼이 들어가요. 요게 조금 노멀 아벤타도르랑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 그리고 요 코드네임 LP750-4, 그리고 이게 SV의 마크예요. 보시면 이게 노멀 아벤타도르는 그냥 LP700-4라고 되어 있고 저 뒤에 SV 마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LP750-4에 SV 마크가 달려 있죠. 그리고 이 커다란 에어 인테이크, 이 부분으로 공기를 흡입해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벤타도르가 이제 고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엔진의 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차가 좀 달렸을 때 엔진이 금방 식어서 냉각순환이 빨리 돼서 이제 엔진의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슈퍼벨로체 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노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도 마찬가지고 SV 차량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엔진의 열을 되게 못 빼줘요. 그래서 물론 이런 추운 날씨나 조금 선선한 날씨에는 큰 상관이 없는데, 한여름 습도가 굉장히 높고 한여름에는 이 열이 안 빠져서 경고등이 실제로 들어요. 차 안에 경고등도 들어오고 막 문제도 많이 일으키는 고질병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슈퍼벨로체로 넘어오면서 에어 인테이크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좀 변화가 있는데, 원래 이 에어 인테이크가 노멀 아벤타도르는 이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냥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엔진 온도, 그 계기판에 엔진 온도가 120도가 넘으면 이게 이렇게 열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리죠. 여기 부분이 이렇게 들려요. 그리고 넘어오면서 이 측면에 여기 SV의 사실 상징이에요. 이걸 잘 보면 SV라고 써 있는 거예요. SV, 그쵸? 그리고 이 뒤편에는 이 SV가 이게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반대예요. S가 뒤에 있고 V가 앞에 있죠.
스티커 데칼로 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이면 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100만원이면 SV 데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차체 색깔에 여기 도색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신 그 비용이 약 3천만원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본을, 이런 문양을 카본을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도색보다 약 1,000만원 정도 비싼 4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모양이 여기다 하나 넣을 수 있고, 요 사이드에 조그만하게 SB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조그만하게 하나 넣을 수가 있는데, 제 거는 여기에 이렇게 휀다 쪽에 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센터락 휠 보시면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부터 선택할 수 있는 이 센터락 휠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처음에 나왔을 때 좀 너무 약간 좀 정신없다고 생각도 살짝 했긴 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센터락 휠은 이제 장점이나 단점이, 이 센터락 휠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풀어주는 도구가 없으면 이 휠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트렁크에 싣고 다녀야 되죠. 제가 이제 슈퍼벨로체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이 후면부 디자인이에요. 되게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역대 아벤타도르 디자인 중에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후면 디자인이 잘 빠졌는데, 이런 부분이 다 카본이에요. 이 범퍼 이 라인에 차체가 도색으로 포인트가 다시 들어갔죠. 우리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 이게 또 에어로 다이나믹의 공기 흐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디퓨저 디자인. 범퍼가 워낙 날렵하게 생겨서 주차 센서를 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후방 카메라 하나 있고 주차 센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정 노멀 아벤타도르는 가변식 스포일러예요. 얘는 이렇게 슈퍼벨로처럼 이렇게 고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노멀 아벤타도르는 이게 가변식인데 두 단계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속도에 대해서. 그래서 80에 올라가면 계기판 L이라고 뜨면서 로우로 한 요 정도가 올라와요, 스포일러가.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120이 넘어가게 되면 계기판에 H라고 뜨면서 하이가 돼요. 이 정도 올라가요. 한 이게 올라가면 이게 다운포스도 영향도 있지만, 엔진의 뜨거운 열기가 일로 넘어오면서 엔진의 열을 빼줘요, 이쪽으로. 근데 이제 슈퍼벨로체는 이게 고정식 스포일러가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엔진 열을 못 빼서 여기 이 범퍼 이쪽에서 더 엔진을 더 많이 빼요. 이제 순정 아벤타도르는 여기가 막혀 있는데, 얘는 여기 구멍이 뚫려서 좀 더 엔진을 열을 쉽게 뺄 수 있게 약간 범퍼 디자인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는 프레임 자체도 풀 카본이에요. 물론 노멀 아벤타도르도 이제 카본 프레임 바디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 차의 성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카본 프레임 바디를 약간 강조했어요. 이렇게 카본 프레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안쪽에 들여다 보면 이 발판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금 카본이에요. 사실 이 발판을 제가 이제 너무 불편해서 깔아놓은 건데, 그거 말고는 이 안에서 부분도 시작해가지고 이 발판 아래까지 통 카본으로 된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의 성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볍게 위에, 이게 사실 카본 소재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사실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SV 마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좀 생명이기도 하고, 알칸타라 소재와 이런 카본의 조합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런 한정판, 특히 이제 경량화, 가볍고 경량 하드코어 모델들은 카본과 알칸타라 조합이 많은데, 여기 봐, 이쪽 도 트림 부분은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고, 이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카본이 보이죠? 이게 조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슈퍼벨로체는 풀카본 버켓 시트가 들어가는데, 왜 이런 하드코어 차에는 이런 풀카본 버켓 시트가 들어가야 되냐? 이 차의 성향은 경량화 하드코어 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풀카본 버켓 시트를 타게 되면 내가 이 차와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노면에서의 충격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차가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일체감을 주면서 주행을 할 때 노면에 있는 충격, 그러니까 내가 차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일체감이 드니까 충격들을 내 몸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드코어 차량에게서는 풀 카본 버켓 시트가 맞는 거죠. 시트가 바로 이 풀 카본 버켓 시트입니다. 옵션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전동 시트에 비해 이 차의 옵션을 추가하면 약 3,200만원 정도에 대한 금액을 추가를 해야지 이 풀 카본 버켓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을 열게 되면 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이렇게 있죠. 이 X 바랑 다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로린저 서스펜션인데, 여기 보면 링이 차체 색깔과 똑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검은색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옵션으로 두면 이렇게 차체 색깔과 동일한 컬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앞에는 트렁크인데 본넷을 여는 거는 여기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본넷이 열립니다. 본넷을 열게 되면 생각보다 트렁크가 되게 깊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생각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센터락 휠을 열 수 있는 포켓, 여기 있어야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자, 먼저 시동부터 걸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아벤타도로 시동 거는 그 엔진음이 되게 좋은데, 시동을 처음에 걸 때 그 시동을 걸어주는 스타터가 이제 팬이 이렇게 휘잉 하고 돌아가면서 시동이 걸려요. 그게 되게 소리가 느낌이 좋거든요. 이 문들이 다 카본이에요. 이 카본이 여기 라인만 들어가도 되게 비싼데, 얘는 풀 통으로 된 카본이죠. 그리고 이 손잡이 끈, 이게 물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손잡이 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컨셉인 거죠. 이 차가 어떤 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런 손잡이 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슈퍼벨로체로 넘어오면서 이 계기판의 디자인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RPM 위주로 된 이제 계기판, 여기가 이제 기아 바꾸는데, 여기가 이게 단수예요. 요렇게 1단, 2단, 3단, 4단. 지금 이 계기판은 날 춥다고 운전 조심하라고 뜨는 계기판이고, 계기판이 노멀은 이렇게 네 방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크게 RPM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만 나와요. 근데 훨씬 더 전 이게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요게 이제 RPM이에요. 이렇게 RPM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RPM이고,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그 속도 게이지예요. 요게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 총 4개의 온도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이지는 냉각수 온도 게이지예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건 이제 기름 게이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칸타라 실내가 되게 많아요. 스티어링 휠의 요 부분이 다 알칸타라로 돼 있고, 원래 이제 반대로 여기가 가죽이고 여기가 알칸타라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손잡이만.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 손에 많이 닿는 부분이 이 알칸타라로 돼 있으면 좀 약간 땀이 차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 손잡이 부분은 알칸타라보단 가죽이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기판으로 넘어오면, 자,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에 모든 버튼들이 다 몰려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창문이에요. 이렇게 창문 양쪽 여기 다 달려있죠. 원래 보통 이쪽에 달려있는데 아벤타도로는 다 여기 달려있습니다. 창문 열어. 그러면 이렇게 한 개 창문을 열면 됩니다. 계기판을 보면 이렇게 계기판에 차 모양이 뜨고 리프트가 떠져요. 이런 식으로 내리면 이렇게 깜빡이 들어오죠. 올리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이 리프트 기능을 통해서 차를 올리게 되면 웬만한 방지턱이나 지하주차장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무리가 지장이 되는 데죠.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지하주차장인데, 처음 가는 지하주차장을 이 차를 타고 간 적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차를 먼저 타고 사점답사, 좀 이렇게 막말로 사점답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차로 타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만 이 차를 사실 타고 가는 편입니다. 왜냐, 이 차는 차도 낮지만 차폭이 너무 넓어서 좀 약간 좀 작은, 좀 좁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게 되면 되게 스트레스예요. 나오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주차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차를 타고 그런 지하주차장 갈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있더라도 기존에 가봤던, 내가 이걸 가봐서 주차를 했던 곳을 갈 때만 이 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상 깜빡이, 요게 이제 스탑앤고예요. 슈퍼카에 왜 스탑앤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스탑앤고가 물론 연비 효율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기능이기도 해요. 사실 무엇보다 이 스탑앤고를 달아놓은 이유는 좀 더 까다로워지는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람보르기니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예요. COC 배출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스탑앤고 기능을 많이 이제 넣는 추세죠. 여기 보면 한정판 에디션 이 로고가 있죠. 600대 중에 한 대다. 자,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이 아벤타도르는 차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뒤에 차가 쫓아오게 되면 사실 눈부셔요. 이게 뒤에 차가 상향등을 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낮기 때문에 이 불빛이 이 백밀러를 통해서 운전이 힘들 정도로 되게 불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밑에 손잡이를 보면 여기 당기는 부분이 있어요. 레버가 이렇게 보이죠? 이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이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비치닝을 좀 위로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리는 거, 비추는 거.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약간 좀 어두워져요. 이게 사실 옵션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타던 아벤타도르 쿠페는 이게 여기에 이제 전자식 옵션이 들어있어서 이 눈부심을 얘가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눈부시게 되면 이게 좀 어두워지고 아니면 이렇게 밝아지는데, 얘는 그 옵션이 없어서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2차 아벤타도르는 물론 노멀 아벤타도르 수납 공간이 되게 없는데 2차는 더 없어요. 근데 이게 컵홀더도 여기가 없어요. 하나도 없죠. 컵홀더. 원래 노멀 순정 아벤타도르는 이 부분에 그 옵션을 통해서 컵홀더 이만한 걸 하나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없고, 차 소화기아가 차 안에 비치가 돼 있어요. 블라스터 불 끄라고. 이 중립으로 돼 있어요. 이 중립으로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요 이 두 개 패들 시프트가 차를 움직이는 기본이에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1단으로 바뀌어요. 출발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불 들어온 걸 이렇게 내리게 되면 출발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을 밟고 출발을 하면 돼요. 반대로 주차를 하려면 이제 이 반대로 하면 돼요. 이 패드 시프트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당기면 기아가 빠져요. 이게 넣는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당기면 기아가 빠지죠. 중립으로 이게 N이 중립으로 빠진 거예요. 넣었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누르면 빠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파킹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당기면 이게 불이 들어오면서 주차가 완료가 된 거죠. 이러고 그냥 시동을 끄고 내리면 돼요. 후진은 어디 있느냐? 후지가 기아가 없잖아요. 기아 노브가 아무 기아가 없는데, 후진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버튼이 또 있죠. R이라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계기판이 R이 뜨면서 후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가 나오죠.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이 M 버튼은 뭐냐? 이거 우리 주행할 때 이제 이게 필요가 있는 건데, 뭐냐? 아벤타도르는 세 가지 모드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스타라다, 그리고 이게 누르면 바뀌거든요. 스포츠, 그리고 코르사가 있는데, 이 버튼은 코르사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뭐냐면 코르사는 이 자동이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 계기판에 스타라다랑 스포츠 모드는 요렇게 이 앞에 A, 이 맨 마지막 글씨 A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오토, 그러니까 이게 자동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코르사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A란 글씨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즉 수동 패들 시프트로만 이용을 해서 변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 패들 시프트로만 해서 변속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이게 자동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 M 버튼을 눌러서 자동을 다시 활성화시켜 줍니다. M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A가 뜨면서 다시 자동이 되죠. 아벤타도르를 제가 물론 많은 사람은 사실 태운 건 아닌데, 탄 사람들 처음 탄 사람들이 이 문을 못 열어요. 아벤타도르 문을 못 열더라고, 실내에서. 어떻게 여냐? 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내 최초인가 이거? 어쨌든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손잡이에요. 원래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여기 없어요, 손잡이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손잡이가 이게 손잡이인데, 여기를 누르면서 당겨요. 이렇게 되면 열리죠. 이게 막상 해보면 쉬운데 처음 탄 사람들은 거의 이걸 못 열더라고요. 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람보르기니는 차가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워서 운전하는 줄 알아요. 막 퍼져서 운전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주행을 하면 시트 포지션이 낮을 뿐 운전하는 자세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람보르기니 앞범퍼가 짧아서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일단은 람보르기니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모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스타라다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코르사 모드가 있는데, 스타라다 모드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듀얼 클러치처럼 변속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변속 충격이 심한데, 얘는 이제 스타라다 모드는 그나마 이제 그 세팅 자체를 듀얼 클러치처럼 빠르게 변속을 하고 변속 충격도 거의 없이 그냥 진짜 듀얼 클러치 같아요. 그리고 RPM도 변속 타이밍도 고 RPM 쓰지 않고 듀얼 클러치처럼 저 RPM에 빠르게 7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속 충격도 없고 부드러워요. 정말 세단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이 싱글 클러치의 슈퍼카들의 특징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으면
기아가 그냥 자동으로 빠져요.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슈퍼벨로체는 이 브레이크랑 이 유격역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세게 밟지 않는 이상 기아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웬만큼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빼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를 두게 되면 스타라다 모드와 틀리게 좀 더 세팅이 좀 더 타이트해져요. 그러니까 달리기 좋게 감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RPM도 변속할 때 고 RPM을 쓰고, 변속 충격도 스타라다 모드에서 없었는데 얘는 변속 충격이 만들어져요. 일부러 쫙 잡았다가 탁 변속 충격 탁 놓듯이 이게 소리도 나요. 찰까닥 쿵 찰까닥 쿵 하는 식으로 변속 충격을 만들죠. 그리고 이런 서스펜션, 마그네틱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스타라다 모드에 비해 좀 더 타이트해져요. 그러니까 몸으로 전달되는 그런 충격이 바로바로 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타라다 모드는 편하게 탄다고 하면 스포츠 모드는 조금 더 달리는 감성을 살리는, 달리는 감성이 들게 이런 위주로 세팅을 하게 이게 모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다운시프트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속 충격, 이렇게 배기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도 되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포르사 모드는 스포츠 모드가 조금 달리기 감성을 자극을 했다면 포르사 모드는 진짜 달리는 모드예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모드예요. 일단 포르사 모드를 두게 되면 100% 수동이에요. 100% 패드 시프트로 변속을 해야 되고, 스타라다 모드보다 스포츠 모드가 빠르고 스포츠 모드보다도 포르사가 조금 더 미세하게 더 빨라요. 그리고 그 변속 타이밍이라고 있잖아요. 패드 시프트를 당겼을 때 이 반응 속도가 포르사가 제일 예민하고 제일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포츠 모드보다도 포르사 모드는 달리기 위주 세팅이 된 거죠. 스타라다 모드로 다시 돌아왔는데 변속 충격도 거의 없어요. 그냥 듀얼 클러치예요. 부드럽죠? 이게 넘어가는데, 스타라 모드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한 실린더 컷 유지를 하면 이 속도 정속 주행을 하고 일정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실린더 컷 모양의 그 등이 떠요. 실린더 컷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12기통이잖아요. 근데 일부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반만, 그 6기통만 사용하면서 이게 차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연비 효율이 되게 확실히 좋아져요. 슈퍼카는 연비가 안 좋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실린더 컷을 사용을 하게 되고 약간 정속 주행을 하면 1리터당 한 10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연비 주행을 하면. 근데 이제 좀 달리면 뭐 3, 4km, 진짜 안 좋을 때는 막 2km 나올 때도 있는데, 연비 주행하는 거에 따라 연비가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노멀 아벤타도로와 SV와는 정말 다른 차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동안 아벤타도르 모델은 달리는 차라고 하기보다 그냥 약간 패션카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런 SV는 레이싱카에 되게 가까워요. 실제로 그렇게 세팅을 했고, 슈퍼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를 꼽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이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가 슈퍼카와 하이퍼카의 사이, 그러니까 슈퍼카 중에서는 가장 비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이퍼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슈퍼카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이 차만한 차가 없다.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12기통 자연흡기, 이 12기통 자연흡기에서 터져 나오는 이 배기음은 터보차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빨라도 이 감성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슈퍼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구매 욕구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컨셉이 무엇인가, 화려한 시선을 많이 받을 건지, 화려한 시선을 받고 슈퍼카의 감성을 따진다면 람보르기니가 맞아요. 좀 완성도가 높고 뭐 브랜드 가치나 이런 매력을 원한다면 페라리가 정답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그리고 좀 빠른 차가 타고 싶다고 하면 맥라렌이 좋고. 어쨌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런 화려한 시선, 그리고 자연흡기에 터져나오는 시원한 배기음, 이런 복합적인 매력이 있을 때 이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보다도 더 좋은 차는 제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UGV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일단 유지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보험, 자동차 보험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유지비인데 제가 8개월을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들게 들었어요. 요즘에는 슈퍼카가 자차 가입을 잘 안 해줘요. 8개월 가입하는데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센 편이죠. 그리고 기름값도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 그 외에는 사실 잔고장이 없어요. 아까 오전에 설명했던 그 엔진 열에 대한 그런 잔고장, 썸머스탯이 잘 나가거든요. 그런 거 고장 나는 거 말고는 그렇게 문제 날 것도 없고, 엔진 오일 교환했을 때 제가 5,000km에서 8,000km 사이에서 교환을 하는데 한 번 갈았거든요. 지금 그때 들어갔던 비용이 약 한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생각 외로 유지비는 저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물론 이게 싸다는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보는 것처럼 엄청 비싸다는 건 아니죠. 어찌됐든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고. 내가 람보르기니를 좋아하는 이유, 제가 이 차를 6개월 정도 지금 타고 있거든요. 이 차를 타고 나가면 정말 도로에서 존재감이 압도적이에요. 진짜 도로에서 주인공은 나다, 야, 이런 느낌. 근데 페라리는 차는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해요. 저한테는 이 람보르기니가 되게 잘 맞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했고, 어쨌든 SV의 시승기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는 걸로 해요. 안녕.